안녕하세요. 자, 오늘 파워포인트 7번째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요. 흰 백지에 글씨를 쓰는 내용과 워드 아트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은요. 레이아웃에서 지금 제목 슬라이드가 잡혀 있어요. 이런 제목 슬라이드가 잡혀 있거나 제목 및 내용 이런 슬라이드가 잡혀져 있으면 글씨를 쓰기가 이렇게 편하시죠. 예, 그런데 가끔 저희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비어있는 화면에 글씨를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생각보다 아주 많이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뒤쪽으로 수업을 하면서 빈 화면에다가 글씨 쓸 일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글씨를 쓸 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씨가 써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어요. 아주 단순한 거지만요. 본래 모르는 거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단순한 거였는데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비어 있는 곳에 글을 쓰실 때는요. 자, 홈탭에 보시면 그리기 있죠. 여기 도형에 보시면은 가와 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가로 쓰기 가고요. 두 번째 가는 세로 쓰기 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로 쓰기 텍스트 상자에서 클릭하고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네, 드래그 하십시오.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너무 작게 나오는 거 아시죠? 지난 시간에 제가 도형을 그려가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이 상태에서요, 쓰시면 됩니다. 자, 써볼게요.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 요강이라고 썼습니다. 써놓고요. 점선에 클릭하십시오. 자, 해놓으시고 저와 함께 글씨체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HY 산 B로 갈까요? 여기에 글자 크기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자, 24포인트의 그림자. 진하게 같이. 네, 제목이니까요. 자, 그래서 글자 크기 이렇게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다시 또,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독립적으로 넣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글 상자 있죠. 네, 그리기 마당 이 부분에서 첫 번째 가입니다. 텍스트 상자예요. 놓으시고 네, 눌러서 그리십시오. 저렇게 그려졌죠. 자,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일자 쓰시고요. 11월 6일입니다. 엔터 칠게요. 네, 그래서 그 아래쪽에 글씨가 써지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쓰세요. 이게요,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하고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 놓으시고요. 하나 더 쓸까요? 자, 이렇게 써놨는데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글자 사이가 너무 붙었죠. 이런 거 조절 좀 할게요. 자, 블럭을 잡으시고요. 자, 단락에 보시면 이게 글머리 기호가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글머리 기호 넣습니다. 자, 들어왔죠. 네, 해놓으시고 글자 사이가 너무 붙어 있어요. 이게 줄 간격이 지금 1.0이 돼 있습니다. 근데 1.5줄을 하게 되면 어떻죠? 너무 많이 떨어지는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줄 간격 옵션으로 가겠습니다. 자, 줄 간격 옵션으로 들어오시면요. 이 부분 줄 간격이 뭘로 되어 있어요? 한 줄로 되어 있어요. 자, 한 줄이 아니고요. 네, 배수로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단락해서 한번 하셨을 거예요. 복습한다 생각하십시오. 단락을 하시면은 3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요,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값을 3으로 하면 더 많이 넓어지니까요. 3이 아니고 1.2줄로 한번 넣어볼게요.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줄 간격이 이런 식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하시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아래쪽에 신청 안내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얘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글씨만 틀린 거죠. 그럼 저희 어떻게 해요? 다시 글 상자를 지정을 해서 써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써주시지 마시고요. 서울국제 마라톤 대회 요강을 선택을 하셔서 마우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예, 마우스가 이렇게 I자 모양으로 들어가시면 절대 복사가 안 돼요. 그래서 마우스 이 자리에 놓으십시오. 여기 놓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크기 조절입니다. 무조건 안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를 하십니다. 아래쪽으로. 자, 선이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정렬을 맞춰줘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놓으십시오. 자, 하시면 나와 있죠. 여기서 자, 신청 안내라고 이 부분만 블럭 잡아서 신청 안내라고 쓰십시오. 네, 블럭을 잡아서 쓰는 이유는요, 지울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아래쪽에 이제 제가 또 내용을 써줄 거예요. 그러면요, 자, 선택하셔서 마우스 이렇게 놓습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할게요. 자, 하시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이 부분도요, 어때요? 이 형식을 그대로 따라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블럭 잡고요. 자, 신청 기간 어때요? 위에 쪽에서 했던 뭐가 나왔나요? 글머리 기호가 같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예, 이런 식으로 다 완성을 해놓고서 쓰시면은요, 너무 편하실 겁니다. 하시고요. 네, 신청 하시고, 장갑이 하나씩 껴써 볼까요? 네. 살짝 안 맞네요. 아쉽네요. 하셔서 여러분들 문서 작업하실 땐 기왕이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조금씩 예,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눈이 그만큼 예, 편해요. 보시는 분들이. 지금 이 부분도 출발 시간 하나만 어때요? 이렇게 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맞추세요. 기왕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하고 이렇게 맞춰주시면요, 그 보는 사람이 눈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네, 누구 입장에서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문서를 이렇게 맞추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셨죠. 자, 그러면 어때요? 복사해서 썼기 때문에 아주 많이 편하게 문서 작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서가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너무 밋밋하죠. 자, 이제 저와 함께 바꿔볼게요. 서울국제 마라톤 대회 요강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서울국제 신청 안내를 하시게 되면요, 선택이 안 돼요. 제가 지금 위에 있는 대회 요강과 신청 안내를 같이 바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 키죠. 예. 그런데 파워포인트에서는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하시고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Shift 키예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파워포인트 ITQ 같은 거 자격증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도형을 선택하거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 예,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Shift 키와 컨트롤 키를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컨트롤 키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시다 보면은 잘못 클릭을 해서 복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Shift 키를 사용해서 선택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제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기 도구에 서식 떴죠.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도형 스타일 이거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네, 구태여 워드아트 쪽을 안 만질 거면은요, 그냥 홈탭에 보시면은 그리기 도구에 빠른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보세요. 나와 있죠. 저는 이 부분 사용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요,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 어떤가요? 괜찮죠?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클릭하고 눌러줬을 때 서울국제대회 마라톤 하셔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크기를 예, 좀 바꿔볼게요. 어차피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시고요. 자, 빠른 스타일이었어요. 이 부분의 미리 설정 부분은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색깔을 살짝 어떻게 주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라데이션, 그 투명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하셔서 네, 빼주셔서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이쪽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냥 요거 할게요. 미세 효과로. 자, 이렇게 해 놓으신 상태로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형 효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기본 도형 하시고 내가 원하는 도형 효과를 여기다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어떤가요? 조금 이제 느낌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도형 효과를 한번 주십시오. 자, 그런데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이 도형 효과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줍니다. 네, 반사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렇게 살짝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가게 줘요. 그런데 이렇게 해 주시고 나셔서 이제 빠른 스타일에 가셔가지고서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리셋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네, 빠른 스타일에서 여러분들이 색깔을 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도형 효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실수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컨트롤 Z를 눌러서 실행 취소를 눌렀어요. 여러분들 컨트롤 Z 꼭 눌러 보십시오. 예.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이기, 컨트롤 Z G라고 그러죠. 예, 실행 취소입니다. 기본적인 단축키는 외우고 가십시오. 하셔서 반사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이렇게 반사가 돼서 나오죠. 네, 이것만 넣어 주셔도 괜찮아요. 네, 하셔서 여러분들 더 원하시면 이제는 이제 반사를 넣어놨기 때문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뭐 입체 효과 이런 데서도 하시면 오히려 이제 반감이 약간 이제 또 틀려질 수가 있어요. 예, 느낌들이. 눈을 막 넣어놓으셔서 너무 화려하셔도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자, 볼게요. 자, 제가요, 마우스를 여기다 놓고요, 블럭을 잡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잡으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그 블럭을 잡으실 때 그 박스를 이렇게 잡으셨을 때요, 여기만 들어오게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때요? 안 잡혀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5개 부분 쓴 부분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요 박스보다 어때요? 더 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요만큼만 눈에 보이는 대로 잡지 마시고요. 마우스를 사실은 종이 바깥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이만큼 다 잡으시는 거예요. 다 잡으셔서 충분히 잡으십시오. 예, 충분히 잡으셔야 다 잡혀요. 그런데 반대로 이거 2개만 잡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충분히 잡았어요. 자, 잡으신 상태에서 한번 보십시오. 요 경계선이 보셨을 때요. 제가 그렸을 때 지금요. 어때요? 일부러 약간 틀리게 그렸어요. 네, 이 부분이 보셨을 때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왼쪽으로 맞게 맞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정렬을 눌러 보십시오. 자, 정렬해서 보시면요. 맞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어디를 맞추시면 되냐면 왼쪽 맞추십시오. 그러면요. 가장 많이 튀어나온 것을 구분으로 해서 어떻게 맞아요? 왼쪽에 맞습니다. 그래서 쭉 맞춰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걸 안 맞춰서 그렸어도 네, 여러분들이 기준에 의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정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렬해서 맞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맞추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많이 튀어나온 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맞춰져요? 오른쪽에 맞춰집니다. 이런 기능들 있어요. 자, 여기 네, 이렇게 해서요. 자, 중간 하시면은 이렇게 중간으로 들어오요. 자,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중간 맞춰놨어요. 제가요. 정렬해서요. 자, 맞춤에서요. 왼쪽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일단은요. 맞춰 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셨을 때 맞춤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중간 맞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느 쪽이냐면요. 가운데에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위쪽으로 맞춰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쪽으로 다 몰려요. 네, 이거는 이런 용도로 써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실행 취소를 할게요. 자, 하시면은 왼쪽에다 맞춰놨죠. 자, 그런데 보세요. 국제 마라톤 대회 요강과 네, 일자 요 사이 간격과 지금 요 사이 간격들이 아주 미세하게 약간씩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 간격을 똑같이 맞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정렬로 가셔서요. 맞춤으로 가십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요. 이 부분을 뭘로요? 세로 간격 동일하게 하십니다. 자, 가로 간격 아니에요. 세로 위아래 간격입니다. 그래서 세로 간격 동일하게 한번 맞춰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위와 아래쪽의 간격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맞춰집니다.
자,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나시면 됐죠. 자, 이렇게 하셔서 오른쪽 방향키로 가셔도 되고요. 네, 살짝 밀어 놓겠습니다. 하셔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다른 것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누르셔서요. 다시요. 텍스트 상자 어디로 가요? 가로 갑니다. 자, 갖다 놓으시고요. 마우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눌러서 드래그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이거는 세로 상자예요. 자, 그래서요. 자, 들어가 볼게요. 세 개, 세로 상자를 한 것 같은데요. 자, 글자체 세로입니다. 네, 눌러서 드래그. 세 개 어때요? 아래쪽으로 써시죠. 세계 속의 서울 마라톤 대회라고 썼습니다. 자, 세로로 엔터키 치셔서 가끔 쓰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렇게 쓰지 마세요. 이렇게 세로로 써 놓고요. 자, 글씨체 가셔가지고서 여러분들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HY 동력 B에 자, 글자 크기를 확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 들어갑니다. 선택돼 있죠. 텍스트 효과 들어가겠습니다. 자, 텍스트 효과에서요. 변환 들어갈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요, 이게요, 생각보다요, 아주 한참 걸립니다. 어떤 걸로 해도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게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항상 했을 때 하던 것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런 이제는 그 형태로 가시면 됩니다. 자, 팽창을 했어요. 하셔서 크기 조절을 하고요. 요 사이를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줄여 볼게요. 네. 하시면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서울 마라톤이죠.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 더 예쁘게 하십시오. 자, 서울 마라톤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요. 텍스트 효과에서요. 자, 저와 함께요. 여기 서울 마라톤의 네온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다른 네온 색깔 하셔서 자, 하니까 예, 서울 마라톤 해서 이렇게 들어왔죠. 진짜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다시 또 텍스트 효과 부분에 가셔가지고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 효과니까요. 예, 반사를 좀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살짝. 반사도 그러네요. 자, 도형 취급을 한번 해볼까요? 도형 취급이 난 것 같아요. 기본 설정하셔서 도형 취급을 했더니 기본 설정 4에서 이런 식으로 도형 취급을 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예, 그래픽 하시는 분들이 제가 부럽다 그랬죠. 예, 부러워요. 텍스트 효과를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형태대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저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한번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서 글맵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로로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됐죠. 저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저보다 더 잘 만들으십시오. 자,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 하얀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저와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와 함께요. 다시요, 새 슬라이드 빈화면에서 추가를 하셔서 도형을 한번 저와 함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도형 부분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도형을 많이 그리시는 부분들인데요. 도형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 상태에서 사각형 있죠. 사각형을 클릭을 하셔서 그리시면은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요. 다시요, 사각형을 눌러서 이렇게 그리실 때, 자, 보십시오. Shift 키를 눌러서 그립니다. 왼쪽에 있는 Shift 키를 눌러서 그리시면 어떻게 되죠?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원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즉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그리시면 어때?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팽창이 되죠. 근데 Shift 키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정삼각형의 형태를 그려줄 수 있고요. 네. 자, 대신요. 컨트롤 키 같은 경우는요. 어떤 기능이냐면요. 중심을 지금 마우스가 있는 부분을 이 부분을 중심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부분에서 커지는 기능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컨트롤 키를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보다는 사람들이 Shift 키를 조금 더 많이 쓰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요, 마우스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글씨를 써줘요. 네, 그냥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씨를 써 놓으시고 나셔서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도형 서식 갑니다. 그럼 오른쪽에 자동으로 도형 서식이라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쵸? 자, 그럼 이렇게 글씨와 이런 형태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세 번째 있는 거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요, 자, 텍스트 상자 보이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텍스트 상자 부분에서요, 세로에 보셨을 때 중간 들어가 있죠? 자, 세로 위쪽, 글씨 세로 위쪽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중간, 아래쪽, 위쪽 가운데, 정가운데 이런 식으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글자의 위치를 이 부분에서 바꾸시는 겁니다. 예, 알아두셔야만 됩니다. 자, 텍스트 방향도요, 지금 보시면요, 세로, 가로. 네, 이건 여기서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텍스트 방향은 그냥 여러분들 이쪽에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방향에서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자, 자동 맞춤 안함 되어 있죠. 넘치면 중간 조정. 자, 도형을 텍스트 크기에 맞추시면요, 글자 크기에 따라서 도형 크기가 맞추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지정해 놓으시면 돼요. 자동 맞춤 안 합니다. 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써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다가요, 네, 이런 식으로 보셨을 때 이 도형에다가 여러분들이 많은 기능을 지정을 이렇게 해줬어요. 도형 채우기도 넣고요, 그쵸? 도형 효과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도형 자체가 마음에 안 든대요. 도형만 살짝 바꿔오래요. 글씨체라든가 이런 모든 형태가 마음에 들어요. 글씨체만 바꿔오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그려서 물론 서식 복사해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보시면요, 도형 편집이 있습니다. 네, 도형 모양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형에서 아, 나는 이렇게 하트로 들어갈 거야 하시면요, 자 보세요. 여기에 하트만 들어옵니다. 어때요? 다 바꿔놨는데 도형만 바꿀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편집에 도형 모양 변경입니다. 이쪽 적극 추천입니다. 아주 예쁜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형 하나를 지정을 하시더라도요, 원하는 형태 이런 것들을 네, 바꾸셔서 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형을 하셔서 되고요. 도형 많이 그려 보십시오. 네, 지금 이런 화살표만 해도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조절점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도 듣도 못한 도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파워포인트 ITQ 수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네, 이런 도형을 많이 선택하셔야만 됩니다. 자, 이상한 도형 됐죠. 이 도형이 여러분들 어떤 도형이요? 이 도형이라고 감을 못 잡습니다. 그쵸?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많이 그려보시면요,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지정해 줬고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하셔서요, 저와 함께요, 도형을 이렇게 그릴게요. 네, 그려 놓고요. 자, 컨트롤 키 누르셔서 옆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어때요? 자, 크기 조절을 하셔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딱 맞는 크기 조절 됐죠. 자, 이렇게 그리시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좋은 점은 지금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미처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서 그려놨는데 그냥 컨트롤 키로만 이렇게 그려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짝 이렇게 삐뚤어지죠. 그쵸?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삐뚤어졌어요. 블럭을 잡으셔서 정렬 부분에서 맞춤이에요.
맞춤에서 아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위쪽 맞춤, 중간 맞춤 했었죠. 그럴 때 써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쪽 맞춤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위쪽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도형이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요. 다시요. 정렬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맞춤입니다. 맞춤에서요. 어디로 들어와요? 이번에는요. 얘네들을요. 가로 간격 동일하게 해줘요. 그러면요. 도형과 도형 사이에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셔서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누르셔서 아래쪽으로 그리십시오. 그러면요. 똑같은 도형 크기를 맞추셔서 그리실 수 있습니다. 블럭을 한꺼번에 잡으셔서 네,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손에서 많이 익숙해지면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형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도형 그려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도형을 그리셔서요. 여기에다가 각각의 이런 입체 효과 있죠. 예, 도형에 관련된 이런 보셨을 때 3차원 서식인가 회전 이런 것들 하시고 글자를 안에 넣는 기능들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형 많이 그려보십시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